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5번째 시간으로 일본인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포, 대외적 이미지. 일반적인 외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인 인상은 조용하다, 소심하다, 상냥하다, 성실하다, 유행이 빠르다, 바쁘게 살아간다 등의 인상이 강하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외국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로 뻗어나간 시절에 생긴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다. 전반적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한 서구권에서 느끼는 인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서 공통적으로 축적되어 온 민족성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에 언급된 일본인만의 국민성을 나열한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일본이 중국과 같이 해외에 가장 먼저 알려진 동아시아 국가이다 보니 이런 스테레오타입적인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듯하다. 일종의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조금 소심한 아시아인 이미지의 아이콘격인 셈. 타국과 사람들보다 비교적 목소리 톤이 높다는 이미지가 있다. 물론 죄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보니 애니메이션 더빙에서도 귀엽고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많은데, 한국인이나 서양인을 비롯한 타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 아무튼 이 때문에 톤의 높음이 좀 심해서 한국어 더빙판뿐 아니라 그 외 외국 더빙판들은 보면 캐릭터들 목소리가 일본 원판보다 5살 많아 보이는 건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라별 언어 발성이 다 다른 탓인지 성우 목소리가 캐릭터 연령대에 아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은 이상 단지 원판보다 비교적 성숙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미스캐스팅으로 치부해버리는 건 좋지 않다. 매운맛, 정확히는 캡사이신으로 대표되는 바닐린계 매운맛에 약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강한 향신료가 별로 없는 일본 요리 특성에서 유리한 점이라 카레도 상당히 부드럽고 달게 만드는 편이다. 향신료 사용을 최대한 꺼리고 소금과 설탕, 식초를 들이붓는 요리 문화 탓에 일본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4,300mg에 육박한다. 한국도 과거에 4,000mg을 넘어가서나 식생활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영미권과 대등한 3,500mg대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네거티브한 인식도 있는데,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일 외국인 72%가 일본인의 입냄새가 신경이 쓰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런 입냄새의 원인으로 높은 흡연율과 스케일링이 보편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경험자나 일본어인과 대화를 해본 사람은 일본인 입냄새를 커뮤니티에 작성하여 이러한 원인을 궁금해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반응은 냄새가 심한 편 쪽이 많은 편이다. 이는 한국 커뮤니티와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신문만 평등에서 일본인의 대머리나 빡빡머리에 뻐드렁니 코수염 안경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2차 대전 시기 미국에서 도조히데키를 희화화한 것이 원조다. 구글에서 토키오 키드라고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영어로 일본인을 비하하는 명칭은 JAPS이며 이 단어는 공습하다, 몰래 공격하다라는 뜻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주만 공습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 때문인지 나라 이름을 로마자 머리 글자로 쓸 때도 KORFRAAUSBRA처럼 웬만해선 앞에 세 글자를 따서 쓰는 것과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JP라고 안 쓰고 JPN이라고 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TOJO라는 명칭도 쓰였으나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즈음의 여러 미국산 프로파간다에서는 일본인들이 말끝마다 프리즈를 연발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했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일본인이 경어를 표현하기 위해 프리즈를 여기서 저기 집어넣어 말하던 버릇을 과장해서 비꼰다. 고래를 잡아먹는 야망이라는 인식이 환경보호단체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멸종할 수 있으니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해도 듣는 척 안 해서 그런다. 근래
일본에서 먹으려고 잡은 고래보다 서양에서 기름짜리고 죽은 고래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고래 잡아먹는 게 야만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 사회에 따라 먹는 음식과 안 먹는 음식이 다를 뿐이다. 결국 남는 건 멸종 위험성인데 이건 논란이 좀 있어서 일본이 144개국 중 세계 최악의 불친절한 나라 142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단 제목과 달리 실제 설문 문항을 보면 기부와 사회봉사 시간 문화에 대한 조사라 개개인의 친절도와는 거리가 먼데다 내전, 극단주의 등으로 위험한 국가로 톡을 달리는 리비아, 이라크 등 국가와治安이 안 좋기로 악명이 높은 남미권 국가들이 상업권에 분포되는 등 신뢰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자료이므로 진지하게 믿지 않는 편이 좋다. 이 리스트에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하위권인 92위에 랭크되어 있는 불친절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과 관계. 국제적으로 이웃나라 국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여러 의미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정말 잘 맞는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일본 내지 일본인에 대한 악감정은 50, 60대 장년층일수록 강하며 30대에 이어 젊은 층은 대일문학 개방이나 한국의 성장에 따른 열등감 해석의 영향도 있어 상당히 완화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경도되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편. 비즈니스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을 사업파트너로 높게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 개방이나 일본에서의 한류 붐 등으로 인해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일 커플들이 맺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의 수가 1995년 경엔 2842건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국민 감정을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수시로 일본인 또는 일본 연예인에 대한 우익 논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해서 제기한 경우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적 정책 및 일본군의 전범 행위에 대한 옹호 발언 등도 있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단지 불쾌해서 제기되는 경우 하시마섬에서 영화 제작 발표회 우익 논란이 있는 원작자와 관련 작품에 출연한 배우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질의시 묵묵보답 또는 답변의 비등도 있다. 또한 전후 맥락이 잘린 채 한국인을 자극할 만한 부분이 강조되어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A에게는 우익이라고 주장하다가 B에게는 침묵하는 이중다적인 경우도 제법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유명한 연예인 중에는 한국에서 우익 논란이 한 번이라도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 우익 미디어 논란도 수시로 벌어진다. 일본에서 보는 한국 또는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다. 1999년 주한 일본 대사관 직원이 일본인이 기구한 한국인의 일본 비판에 대한 글이다. 한국인의 일본 비판을 비판하면 1999년 미국인 교수 로버트 파우저 씨가 기구한 기사에서는 일본의 공무원들이 공항에서 한국인 방문객에게 반말로 대한다는 기고문을 실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일 관계가 대등한가? 한국인 또는 한국계에 대해서 일본인에 비해 허풍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툭하면 사죄 보상 타령하며 시비를 붙인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이 험한 양산을 낳은 결정타였는데 이때 친한 성향 하였던 일본인들이 상당수 등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한다.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고 소위 일본 중소기업이 거래를 꺼내면 삼성은 망한다라는 말과 같이 자신들보다는 한 수 낮은 이주 국가로 보는 시각이 강했으나 한국이 국제적으로는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중반부터는 에서 그렇게 보려는 정신성리적 양상도 강해지는 추세. 나이 든 사람들은 제일교포에 대한 고정관념도 큰데다 자기들이 잘나가고 한국은 군사정권 하에 빈국 일대의 철진한 감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는 편이나 젊을수록 한국에 대해서 보다 대등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편이다.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로 한류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청년층을 중심으로 붐이 시작됐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 점차 젊은 층으로 높아졌고, 이 영향으로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일본의 장년 노년층 중에는 일본과 한국의 근대사를 비슷하게 보며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관점이다. 일단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일본인이 다 잘 살았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대다수 일본인들 역시 당시 체제하에서 심하게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장 군국주의 시절에 일본은 한국의 군사적 것 같은 힘든 시기였다. 당시 가미까지 같은 군사독재 제국주의 당시 일본의 미친 짓만 봐도 당시 일본 군부는 정상이 아니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젓가락이나 부엌칼을 포함해 체리란 채는 죄다 수탈해 가고 자국의 식량도 예의가 아니었으며, 남자들은 군인 노동자로 징용당해 끌려가 가정에 무너지곤 했다는 묘사가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그런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 서민들의 삶이야 좋을 수가 없었다. 또한 각자 전쟁을 겪은 이후 비슷한 시기에 GHQ 미군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으며, 시기는 비록 달랐지만 중노년층이 젊은 시절 산업화를 이끌어 황폐한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자국의 고도성장을 지켜봐온 부분에서도 비슷한 통일감을 느끼는 듯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